안녕하세요. 한류전사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을 먼저 서술하고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지금이 가장 높다는 평가가 자자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이 이를 분석했는데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남북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이 더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두 가지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하고 병력을 상륙시키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에 맞서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을 공격하며 해병대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또는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같은 다른 지역의 현안 때문에 북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이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이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미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자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 특히 햇볕 정책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남북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햇볕 정책은 남북 대화를 증진하고 평화 공존을 모색하려는 전략으로 북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유화적인 접근을 취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현재 한반도의 긴장 구조와 전쟁 가능성 문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논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은 남북 간 대화 및 신뢰 구축의 기반 마련,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남북한 간 대화의 길을 열었고 상호 적대감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2000년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간 최초의 정상급 회담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 경험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교류의 전통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현재 남북 간 대화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개방 유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경제 협력 사업은 남북한 간의 경제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은 군사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화 정착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남북한 평화 공존의 모델 제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이 당장 통일을 이루기보다는 평화적 공존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군사적 대치보다는 상호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지 못한 측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접근을 통해 평화를 촉진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유화 정책이 북한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북한은 햇볕 정책 시기에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였고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햇볕 정책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켰다는 시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 지원 햇볕 정책을 통해 북한에 제공된 경제적 지원과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에 기여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내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남남 갈등 초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국내에서 찬반이 크게 엇갈렸으며 남남 갈등, 남한 내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보수 진영은 햇볕 정책을 북한에 대한 퍼주기로 비판하며 이로 인해 안보가 약화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오늘날에도 남북 관계를 둘러싼 국내 정치의 양극화로 이어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합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남북 간 대화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지향했던 대화와 협력의 기회가 사라진 결과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시 정책이 북한의 군사적 야망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햇볕 정책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접근의 중요한 시도였으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적 수단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